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쩡TV입니다. 오늘은 로봇아빠의 역습 TMI 편입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22번째 짱구 극장판으로 영원한 짱구 아빠의 성우로 평가받고 있던 오세훈 성우분이 나오지 않고 김한진 성우분이 짱구 아빠의 역할을 하게 된 첫 작품이다. 이 영화는 짱구는 못 말릴 극장판의 두 번째 황금기의 도래를 알린 영화로 어른제국의 역습, 장엄한 전설의 전투의 뒤를 잇는 최고의 명작이라 평가받고 있다. 이 극장판 이전부터는 짱구 극장판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으나 이 극장판 이후 기적처럼 거의 모든 극장판들이 흥행하게 되었다.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로봇아빠와 짱구가 악수를 하려는 장면이 있는데 이 포스터를 자세히 보면 로봇아빠의 그림자는 짱구 아빠의 형체를 띠고 있다. 정면 승부 로봇아빠의 역습은 2014년 문화적 미디어 예술제 애니메이션 부분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이 작품은 어른제국의 역습, 장엄한 전설의 전투를 이어 세 번째로 상을 받게 된 영화이다. 이 영화는 짱구가 울게 되는 몇 안 되는 극장판 중 하나이다. 이번 극장판에는 어떤 캐릭터들이 나올까 한번 쩡팁과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이 누나부터 알아보겠... 너무 좋고, 이 누나의 이름은 오메가 랄란으로 작중에서도 인정하는 미인이다. 그리고 이 누나는 귀를 만지면 아주 좋아한다. 오야, 귀를 만지면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상당히 선정적이다. 여러분들을 위해 들려드리고 싶지만 킹작권 때문에 틀지는 못한다. 아쉽다. 이 누나는 후반 부분에 잡혀가게 된 두 악당들과 다르게 잡히지 않고 큰 배에 탑승한 채 어느 도시의 야경을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수갑은 계속 차고 있는 것을 보아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 이 캐릭터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바로 문제의 경관이다. 문제의 경관은 주로 문제아 경관이라고 불리게 된다. 문제의 경관의 한국판 성우인 김연우 성우분의 블로그를 보면 원래 한국판 이름은 백지미가 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작중에서 오야 누나랑 문제의 경관이랑 격돌하던 도중 짱아이에서 오야 누나가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된다. 이때 문제의 경관이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더빙판에서는 성공의 죄로 체포합니다라는 대사지만 일본판에서는 섹시한 죄로 체포합니다 라는 대사이다. 문제의 경관은 짱구 극장판 25기 습격 외계인 등등에서 카메오로 경찰 공채 시험 홍보 포스터에 모델로 출연하게 된다. 나와세는 보기에는 경찰서장이지만 실제로는 이 작품의 최종 보스이다. 나와세의 가족들은 인성이 빠았다. 하지만 코믹스에서는 나와세가 잡혀갔을 때 가족들이 면회를 와 슬퍼하는 장면이 있다. 엔딩 크레딧에서 나와세는 감마 박사와 함께 교도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로봇아빠의 일본명은 로보토짱인데 여기서 로보토짱 은 일본말로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토, 아빠를 의미하는 토짱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로봇아빠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들을 설명하자면 자동 번역 기능, 신속한 계산 작업 처리 기능, 프로펠러 기능, 합체 기능, 로켓 펀치, 전기 죽도, 찌찌빔 등이 있다. 그리고 로봇아빠도 찌찌를 만지면 느낀다. 뭐요? 미안해요. 작중에서 짱구 엄마와 문제의 경관이 인간 아빠를 로봇 아빠로 만들게 된 문제의 마사지 샵을 찾으러 다니게 되는데 이때 가게 된 마사지 샵들의 이름은 퍼시픽님, 디스트릭트 9, 트랜스포머이다. 이 영화가 국내에서 상영을 할 때 홍보 모델은 무려 마마무였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의 관객 수는 14만 9천 관객으로 역대 짱구 극장판 중 세 번째로 낮은 영화이다. 관객이 낮은 이유는 하필이면 어벤져스2가 동시에 개봉하게 되면서 상영관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반에 나와세가 거대한 로봇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로봇의 이름은 더빙판에서는 나오나 로봇이고 일본판에서는 이츠키 히로시 로봇이다. 나오나 로봇은 한국의 트로트 가수인 나오나 가수분을 모티브로 따온 것이고 이츠키 히로시 로봇은 일본의 엔카 가수인 이츠키 히로시 가수분을 모티브로 따온 것이다. 여기서 엔카란 한국의 트로트랑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다. 나오나 로봇의 필살기인 바이브레이션 빔은 트로트 유전자를 자극해서 격렬한 바이브레이션을 느끼게 하는 개쩌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판에서는 트로트 유전자가 아닌 엔카 유전자이다. 작품의 후반 부분에 로봇아빠와 인간아빠가 팔씨름을 하게 되는데 로봇아빠가 인간아빠에게 팔씨름을 신청한 이유는 단순한 승부욕이 아닌 가족들을 남기고 죽는 자신을 납득시키고 안심시키려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아빠도 집에서 팔씨름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승부를 받아들인다. 마지막 운명의 팔씨름 대결에서 짱구가 로봇아빠와 인간아빠를 번갈아 가면서 응원하면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게 되지만 자신의 아내인 복미소는 구분하지 않고 여보 힘내요 라는 말을 하게 된다. 이때 로봇 신정만은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 아내의 응원을 듣고 인간 신정만 은 오히려 힘을 더 내게 되지만 로봇 신정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힘이 빠지게 된다. 즉 로봇 신정만은 스스로 저 응원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응원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결국 인간 신정만에게 스스로 패하게 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짱구는 로봇아빠를 항상 로봇아빠라고 불렀지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 로봇아빠의 마지막 순간에 양옆에 지직거리는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효과는 로봇아빠의 눈물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다. 실제로 로봇아빠는 인간아빠의 기억과 인격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신정만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더욱더 슬펐던 것 같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로봇아빠의 입장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눈을 떴더니 자신의 몸이 로봇이 되어 있고 가족들은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나중에 인간의 모습인 자신을 보고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부정당한 채 마지막에 가족들을 위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고 자신의 몸이 많은 상처를 입자 자신의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팔씨름을 신청하고 일부러 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짱구에게 너의 아빠는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짱구가 의젓하고 멋지게 자란 모습을 본 뒤 웃으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